정지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하브루타 수업을 하시면서 궁금하시다고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 수업에도 적용 가능하냐? 그러면 이 질문을 하실 때 가능할 것 같아서 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내 수업에는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물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진짜 공대는 안 됩니다. 그거 공대는 달라요. 보건계열 배워야 될 거 너무 많아요. 제가 땡땡으로 표시를 했지만 사실 공대와 보건계열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남학생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근데 애들이 전반적으로 학습의 이해력이 낮아요. 애들이 질문을 만들어 올 리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에 대한 불신, 내 과목에 대한 특수성, 학습자들에 대한 특성, 학습자들이 가지는 특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브루타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교수자의 설명이, 시연이, 실습이, PBL이 더 중요한 수업이 존재합니다. 모든 수업에 하브루타를 적용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교수님들한테 추천하는 그 영상에서도 실제 종교적인 유대인, 그래서 하브루타를 하는 유대인들조차 수학 시간에 하브루타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처럼 수학 하브루타, 역사 하브루타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교수님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교수님들이 어떤 전공에 어떤 수업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학생이 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수업이 있습니까?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되는 수업이 있습니까? 관계와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필요가 없는 수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수님, 모든 주차가 아니더라도 한 수업 시간 전체가 아니더라도 몇 분이라도 학생들이 이걸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짝은 어떻게 편성하나요? 짝은요, 학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면 저는 교수자가 지정하는 부분 추천드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성치자와 저성치자가 짝이 되도록 한다. 근데 고와 저의 비율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와 고가 같이 앉는 건 좋은데요. 저와 저가 같이 앉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고성치자와 저성치자를 먼저 엮어주고 그 다음에 남은 친구들이 모둠에 포진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한 모둠을 만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양 같은 경우에는 학생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양에서 학생 정보가 없을 때는 학생 정보가 서로서로 나도 없고 학생들도 없는데 학생들 중에서 같이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얘들을 떼버리면요, 이 수업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은 원하는 짝하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짝을 바꾸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은 원하는 짝 추천드리고요. 학생 정보, 내가 학생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없는데 학생도 서로들끼리 전혀 몰라. 자, 그럴 때는요, 무작위 짝 추천드립니다. 무작위 짝은요, 요즘 그 어플들 되게 많아요. 막 무작위로 이렇게 짝 편성하는 어플. 그런 거 재미로 같이 한번 해주시면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짝은 언제 바꾸나요? 짝은요, 원칙적으로는 바꾸지 않아도 무관해요. 우리는 관계를 배우고 태도를 배우는 수업이다 보니까 그 짝끼리 서로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안에서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바꾸지 않아도 무관해요. 근데 교수님, 학생들이 갈등을 겪고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는 과정이 15주 안에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얘는 괴로운 기억만 가지고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현실은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3에서 4주를 주기로 변경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 소감에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이 수업의 장점이 뭐냐를 물었어요. 짝지를 매달 바꾸는 것. 여러 사람과 소통할 기회를 늘려주는 게 이 수업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겨워서 바꿔준다. 혹시 맞지 않는 짝지가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바꿔준다. 교수님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짝이 바뀌는 게 좋은 이유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 사람과 소통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교수님. 그래서 저는 3주 정도 같은 짝을 유지하고 4주 차에 바꾸는 거 추천합니다. 그럼 짝은 어떻게 바꾸나요? 전면적으로 바꿔야 돼요? 아니면 일부만 바꿔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둘 가고 둘 납기 추천드립니다. 수업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답은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바꿀 때는 가급적이면 무작위로 진행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패턴을 가진 변경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둘 남고 둘 각이잖아요. 짝과 모둠에 다시 처음부터 적용을 하는 것, 적응을 하는 것보다는 짝 활동, 모둠 활동을 할 때 하나 정도는 익숙한 친구가 남아있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둘 가고 둘 남기를 도식화 시켜서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명씩 2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즉 짝을 바꾸면 요렇게 되겠지요. 교수님, 실제로 학생들이요, 여기 있는 애들이 2번, 4번이 전에는 어디로 가는지 되게 궁금해해요. 그래, 이렇게 밀고 나면 남는 그 뒤로 가면 돼. 그래서 번호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걸로 시간 잡아먹기는 아깝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학생이 협조를 안 해요. 애들이 되게 소극적이에요. 우리 애들은 안 해와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래서 OT가 중요한 거예요.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한 내 생각 말하기가 얼마나 즐거운지, 내가 궁금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유쾌한지 교수님 그걸 경험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허용적인 분위기,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이때 교수님의 유머 감각의 세포들을 깨우셔야 돼요. 끌어당겨서 즐거운 분위기, 내가 내 짝과 가지고 있는 친밀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극적인 학생들은요, 처음부터 교수님이 푸시를 하고 몰아붙이면 애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해결을 합니다. 학생들마다 그들의 속도가 있다. 그래서 교수님이 급해지시면 안 돼요. 어떤 날은 애들이 주제가 본인들이 원하는 거면 굉장히 활발하고요. 너무 어려우면 그게 뭐라 해야 되나, 좀 침체돼요. 그거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 제가 이렇게 고급지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질문 만들어 오라는데 질문 안 만들어 와. 책 읽어 오라는데 안 읽어 와. 생각해 보라는데 생각을 안 해. 교수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한 명도 없는 수업은 없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들은 뭘 자꾸 강조를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너의 학습뿐만 아니라 너가 너의 학습 말고 네 짝의 학습에 책임을 가지고 있어. 책임감을 부여해 주세요. 근데 내가 내 짝지가 싫으면 그 책임감이 생길까요? 아니죠. 결국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 짝을 위한 나의 준비라는 마인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침묵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협조를 안 한다, 그냥 소극적이다 수준이 아니고요. 가끔 활동을 빼먹는다가 아니고요. 질문지 활동지에 질문은 만들어 와요. 토익 끝나고 나면 질문지에 쓰긴 써요. 근데 침묵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참여하지 않는지 교수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를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하시든지 관찰을 하시든지요. 자, 어떤 학생들이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고, 진짜 자신감이 부족해서, 혹은 선생님과 짝이 싫어서, 이걸 왜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너무 유치하다, 내 좀 귀찮게 하지 마라, 혹은 정말 성격이 이상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를 파악하시고 그 왜에 맞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냥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교수님, 그 친구의 짝을 교수님이 그냥 챙기세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그냥 짝 활동 말고 모둠 활동으로 바로 시작하세요. 이 팀은.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침묵하면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수업의 패턴이 반복되면요, 교수님, 그 친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자꾸 부담드리죠. 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정해진 시간 동안 학생들이 하도록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하도록 해줄 것인가. 실제로 하브루타 수업하니 이렇게 시범 적용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니, 계속 시간을 더 달라 한다. 그래서 시간을 더 줬지. 그래서 기다렸더니 질문이 2개 하고는 끝났다. 진도는 포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자, 교수님들이 수업 설계를 할 때요, 충분히 학생의 입장에서 시간을 고려해서 배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요, 배분된 시간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해 주세요. 제가 옆에 그림으로 쭉 낸 것들 뭐냐면, 이 이제 구글 타이머죠. 이거 되게 효과 좋아요. 학생들이 의외로 5분에서 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요, 그 시간 안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요거는 뭐냐면요, 시간이 있는 쪽으로 탁 던지면요, 그 시간만큼 자동으로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전화기 꺼내서 맞추고 할 필요 없죠. 요것도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 안에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길다고 더 좋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길게 줘도 유의미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질문과 생각의 깊이가 깊어야 되는 건요, 오랜 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조절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의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고요. 언제 끝낼지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화가 종료되는 시점을 보시고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방법, 어떤 요소를 써야 하나요? 사실 절대평가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교수님이 보시면은 비주기 아깝도록 열심히 하는 친구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차피 서원대에서는 어떤 전략적으로 하브루타 교수법을 선택을 했다면 그 일환으로서 절대평가를 로서 어떤 뭐 성적 부여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룰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학교가 기간평가 등등을 받을 때 완전한 절대평가로 가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최소한 학교에서 A 학점 비율 정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객관식 시험을 쳐야 되냐, 주관식 시험을 쳐야 되냐, 교수님의 과목의 목적에 맞게 하십시오. 우리는요,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하브루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와 태도가 중요한 수업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가르쳐야 될 내용을 명확히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도 중요하죠. 그래서 수업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객관식 문항을 쓰십시오. 단수 남기가 아니라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 실제로 학생들이 저한테 시험 문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2번 정도 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관식도 다 좋지 않습니다. 외워서 써야 되는 주관식이 있어요. 그거는요, 객관식보다 좋은 주관식이라고 하지 못해요. 오히려 주관식 문항에서도 그 자신의 근거 있는 생각을 묻는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근거 있는 생각을 적도록 하는 질문. 그러니까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업의 과정을 평가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이건 하브루타뿐만 아니라요, PBL도 마찬가지고 액션러닝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요즘 나오는 최근의 교수법들을 평가할 때는 수업의 과정 자체를 평가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활동지 얼마나 충실하게, 그리고 전 두 번째 수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작성된 활동지를 샘플로 보여주세요. 잘 작성된 중간시험 답안의 주관식을 샘플로 제시해 주세요. 학생들은 그걸 보고 스스로 커나갑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온라인 성찰을 잘 활용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수업에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네가 배우고 느끼고 실천해야 될 점으로 그게 뭐냐, 그걸 한번 써봐라. 그러면요, 요즘 온라인의 토론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가 답을 달고 나면 다른 친구들 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하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그 미스 럼피우스라는 그림책을 읽었어요. 이 미스 럼피우스가 세상을 아름답도록 하기 위해서 꽃을 심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자기 말로 한번 표현해 봐라 라고 한 거예요. 교수님, 이게 온라인 토론방에 학생들이 쓴 거예요. 이런 짧은 친구들도 있지만 얘는 짧지는 않아요. 옆으로 깁니다.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학생들이 뭡니까? 아, 얘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다시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리플을 달도록 하잖아요.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료 평가. 저는 열심히 참여한 짝이나 모두먼에 대한 학생 평가를 꼭 하게 합니다. 베스트 파트너 선정, 모두먼 점수 주기. 자, 모두먼 점수 주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이름과 점수, 이유를 쓰도록 만들죠. 교수님, 학생들은 이유를 씀으로써 점수를 허투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누가 열심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100점을 가지고 분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가점의 형태로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수님이 하브루타 수업을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저는 여기 있는 도서와 영상은 교수님이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짧은 영상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교수법으로 접근하는 영상을 찍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브루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교수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각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고 나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태도의 문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수법으로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즐거운 수업을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수님들 방학 잘 보내시고 즐거운 수업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